이렇게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3명이 연이어 독극물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할 뻔하였습니다. 암 말기라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또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007씨가 사망하였을 때는 2억 원, 나나파씨가 사망하였을 때는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과정에 병으로 입맛이 없긴 하였겠지만 식사를 거부하거나 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독살하였다는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토하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자, 제13회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마지막 경연팀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또 격려의 박수와 힘내라는 응원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팀 우리 양지중학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의 중심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양지중 솔로몬 화이팅!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재판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그림은 청산가리와 조경수로 쓰이는 협죽도입니다. 제목은 청산가리와 협죽도, 세종 양지중 솔로몬의 지혜팀입니다.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시어머니, 딸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다. 두 번째, 이후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례로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고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다. 세 번째, 몇 달 후 피고인의 딸이 독극물을 섭취해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을 수사하게 된 보험회사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건의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의 직업은 약사이고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예전부터 청산가리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점. 세 번째, 아픈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간호했다는 점. 네 번째,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울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남학생이지만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협죽도는 청산가리의 6,000배에 해당하는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전 모의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에 대한 피고인 억울해 씨는 피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너희들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괜찮아 변호인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며 이 법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억울해입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74년 9월 1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종시 여진동 한뜰마을 3단지 311동 103호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약사입니다. 피고인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시어머니마저 뒤이어 잃은 가운데 딸마저 투병 중인데 제가 사랑하던 남편 및 시어머니를 제가 죽였고 제 삶의 전부인 딸마저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저의 결백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까?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발생 1년 전쯤부터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24일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007씨의 죽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을 숨지게 하였고, 또 2017년 1월 17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또 2017년 4월 28일 자신의 딸이 소풍을 간 사이 협죽도를 이용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살해 시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죽이고 또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피고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의 남편은 자신이 불치의 병인 것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였고,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과 아들의 자살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딸은 소풍을 갔다가 젓가락이 없어 대신에 협죽도 가지를 꺾고 김밥을 먹다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이를 제기한 보험사의 직원, 그리고 피고인이 죽이려 한 피고인의 딸의 혈액에서 독성을 발견하고 또 사망한 이들의 부검 결과에서 청산가리를 찾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피고인이 3명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회사의 자료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측에서는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짝 친구 매우 친의 씨와 피고인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고압 1234호 살인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2018 고압 1234호 살인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분들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검사 측 증인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수상에 매우 친해 나똑똑 공주병 씨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선서서는 수상해 씨가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상해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신고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안심보험회사의 직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신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후 007씨는 폐암 말기, 나나파 씨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에 들었던 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1월에 007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살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는 나나파 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더욱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피고인의 딸이 독에 의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망 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007씨가 사망하였을 때는 2억 원, 나나파 씨가 사망하였을 때는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망 보험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변호인은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방금 피해자들이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암 진단 몇 달 전에 사망보험을 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겨질 가족들을 염려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가? 그래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사망보험을 든 것이고 절대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인이 보험계약 현장에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같이 가고 딸이 보험을 들어준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혹시나 있을 무슨 일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 혼자였나요? 아니면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인 여성과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때 같이 왔던 성인 여성이 피고인이었나요? 그것까진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딸이자 증인으로 여기 참석한 공주병은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해야 했을 것인데 누가 딸의 보험을 들어주었나요? 어머니인 피고인이 친권자로 딸의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상희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매우 친해 씨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평소 피해자 007씨와 친한 친구로 지냈었지요. 네. 피해자 007씨가 사망하기 전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진 않았나요? 07이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평소에 축구나 달리기 등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 했었고 건강 하나는 자부하던 애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 그래서 그런지 식당도 잠시 쉬고 집안에만 박혀서 되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진 않았나요? 자살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주 저한테 암 말기라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또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은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죠? 피고인과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없습니까? 생각해보는데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에 대해 말을 한 적은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라 피고인과 같은 직장인데요. 그래서 가끔씩 점심을 같이 먹는데 재작년 초쯤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 뻔한 환자가 있다며 그거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증인 매우 친해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나똑똑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피해자 007씨와 나나빠 씨의 부검을 담당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두 피해자의 원래 건강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피해자 007씨는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견되었기에 수술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방사선 치료들을 시도하면서 병이 호전되거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등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나나빠 씨는 간암 말기 상태였는데 나나빠 씨도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치료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피해자의 사망 후 혈액 검사, 부검 등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두 사람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007씨와 나나빠 씨를 진료한 적이 있지요. 네, 증인이 007씨와 나나빠 씨에게 병의 경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네, 당연히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007씨에게 병에 대해 설명해 줄 때 007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분의 중병 환자들이 그렇듯이 007씨는 자신의 병의 상태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을 싫어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설득으로 간신히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나나빠 씨는 어땠나요? 나나빠 씨는 아들인 007씨의 사망 이후 삶에 대한 의미를 더욱 잃은 듯했고 치료에도 더욱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 병으로 입맛이 없긴 하였겠지만 식사를 거부하거나 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007씨와 나나빠 씨 모두 삶에 대한 의지를 잃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군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한 당사자 007과 나나빠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지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나똑똑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증인 공주병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은 피고인의 딸이 맞습니까? 네. 증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증인이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의 사이는 어땠나요? 엄마 아빠는 정말 친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약사이기 때문에 아빠 할머니의 약을 잘 챙겨주었어요. 소풍을 가서 김밥을 먹을 때 왜 굳이 나뭇가지로 먹은 건가요? 소풍날에 김밥을 먹을 젓가락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김밥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토하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이 나무가 김밥을 먹을 때 꺾은 나뭇가지였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늘고 길었어요. 평소 증인이 어머니와 증인과의 사이는 어땠나요? 엄마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셨어요.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너는 내 전부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인 증인의 어머니는 평소 증인을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등 미워하지 않았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많이 혼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병 씨는 이만 자유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청한 증거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및 시어머니, 그리고 독극물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피고인의 딸까지 이렇게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3명이 연이어 독극물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할 뻔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사망 시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그저 그들의 자살 혹은 협죽도 나무 가지를 꺾은 것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사로서 어떤 식물에 독이 들어있는지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딸이 소풍을 간 공원에 협죽도 나무가 많은 것을 피고인은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또 자신의 딸마저 죽이려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일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약사로서 자신의 직업에도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피고인이 많이 슬퍼하고 상심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였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저는 최근 제가 믿고 사랑하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독극물에 의해 사망하였고 제 전부인 딸마저 하마터면 독극물에 의해 죽을 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 삶의 큰 기둥들을 연거푸 잃으면서 커다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독살하였다는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딸은 매우 아직 많이 어리고 저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저의 결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재판부와 합의를 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청산가리에 의하여 중독되어 사망한 것 및 피고인의 딸이 독극물에 중독되어 하마터면 사망할 뻔한 것과 사망한 사람들과 피고인의 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고 제출한 증거물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사망한 사람들을 독살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중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보험에 가입할 때 피고인이 같이 갖거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법관은 독약을 타거나 먹이는 등의 직접 증거가 아닌 보험을 체결한 경위 등의 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록 피고인이 보험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였고 피고인은 약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청산가리의 독성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007씨와 시어머니 나나빠 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증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딸이 소풍을 가서 미상의 나뭇가지로 김밥을 먹다가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면서 피고인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모의법원 2018 고압 1234호 살인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마지막 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참 조근조근하게 판결문을 읽어줬는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되게 고생하신 흔적이 느껴졌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제 질문 드리면 먼저 그 보험 계약은 피고인이 앞에 보면 피고인이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뒤에 가면은 그 사망하신 분들이 보험을 들 때 피고인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쪽인 건가요? 따라간 거야? 따라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망하신 분들이 보험은 들었고 이분은 그냥 옆에 따라간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또 작은 그런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증인 나똑똑 씨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부검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 전에 007씨를 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진료하는 거는 이제 내과 전문의들이 암 환자시니까 진료를 하시겠지만 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이 부검까지는 하진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수라고 왜 가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검 전문의는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법의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따로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뭐 사건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네, 부검의가 또 암 치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점, 네, 보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실제 재판이랑 분위기가 가장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피고인이 그 공주병에 대한 살인 방법으로 그 검사가 주장하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병에 그 김밥에 청산가리를 넣은 건지 아니면 협죽도를 이용해서 죽인 건지. 이제 피고인의 딸이 소풍을 갔는데 거기 이제 일부러 나무젓가락을 안 넣어준 거예요, 피고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이제 그럼 나무젓가락 없으니까 협죽 이제 나무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거 꺾어서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피고인은 약사로서 어떤 식물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니까 협죽도가 그 주변에 많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사용해라 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김밥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게 된 겁니다. 여기 그 대본을 보니까 그 처음에 검사가 이제 모두 진술을 할 때 네. 그 딸마저 김밥에 청산가리를 넣어 주기로 하였으나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처음에 그 첫 진술을 할 때 검사 제가 받은 대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수정을 한 건가요? 네, 수정을 해서 이제 네. 협죽도 네. 이제 이용해서 죽인 걸로. 네. 자신의 딸이 소풍을 간 사이 협죽도를 이용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일단 제가 궁금한 거 그거인데 나중에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도 검사님께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구형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요. 그런데 네. 또 재판부에서 마지막에 무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상반되더라고요. 근데 사형 우선 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사형, 무기징역, 자유형 중에서 굳이 사형을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뭐 합의해서 같이 대본을 썼을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2명을 살해를 했고 또 이제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돼서 사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네, 명인 그렇죠. 점 이런 네. 거군요.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 펴도 괜찮아요. 표정 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팀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고생했던 격려의 박수 보내줄까요? 자, 우리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응답만 하면 표정이 굳어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팀까지 모두 다 마쳤고요.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1권역 지역 예선 최우수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구두구두 한번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 1권역 지역 예선 최우수상 과연 5팀 중에 어느 팀이 됐을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분명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팔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최우수상 원희중학교 원희법률사무소팀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상을 지도하신 팀을 지도하신 지도교사 우리 심재희 선생님 역시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전주 우전중학교 로레스 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발표합니다. 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양지중학교 솔로몬의 지혜 팀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봐볼까요? 이런 친구 아직도 본선도 남아있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함께 고생한 친구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번 토닥여줄까요? 고생 많았어 토닥여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여러분의 화이팅과 함께 1권역 전체 식순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손 오른쪽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제 1권역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예선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도 많지만 결국 이렇게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본선 때는 더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 예선까지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본선에서 꼭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꼭 참고해서 본선에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시골에서 용이 나기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꿈이 이런 시골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고요. 지금까지 함께해준 우리 친구들과 저희 열심히 지도해주신 심재희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양지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원희중학교 화이팅!